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3천만원 초반,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본 바로는 옵션 웬만한 걸 추가해도 3,300만원 아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옵션 구성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저렴하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해결 과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이런 가격을 돌파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해결 과제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스포티지 가격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시작 가격이 2,793만원부터라고 했는데 이건 가솔린 모델의 시작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짚어드리자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 가격은 3,306만원부터고요. 풀옵션은 4,695만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비교를 하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아직 풀옵션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시작 가격은 3천만원 초반, 필요한 옵션만 넣을 경우에 3,300만원 아래에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3천만원 초반부터라는 가격에 대해서 댓글로 이런 반응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뇌피셜이네, 어디서 들은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마음대로 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 보도 자료가 이미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시작부터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방증하는 반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 KGM은 이러한 가격 여론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선 기본 사양과 옵션 구성에 대해서 취재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옵션이나 기본 사양 구성을 최종 논의 중인 걸로 파악했고요. 트림은 두 가지 정도로만 나올 걸로 보입니다. 토리스 전기차부터 트림을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 기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갈 거란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토리스 전기차도 보면 하위 트림에 굉장히 많은 기본 사양이 들어갑니다. 주행 보조 장치도 보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 LED 방향 지시 등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이런 게 모두 기본이잖아요.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라고 해봤자 썬루프나 투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고, 대신 상위 트림으로 가면 2열 열선 시트나 동승석 전동 시트 같은 게 추가되고, 안전 사양에는 긴급 제동 보조 항목에 교차로 대항차, 교차 차량, 추월할 때 전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이런 게 더 추가됩니다. 토리스 하이브리드도 거의 이 정도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3,300만원 아래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의외로 파노라마 썬루프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던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는 안 들어가고요. 몇 주 정도 뒤에 옵션 항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규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인증과 테스트 후에 들어갈 예정이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티언도 출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은 추가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겠죠. 그렇잖아요. 앞에서 잠깐 봤지만 스포티지가 토레스보다 작은데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하면 스포티지는 이미 시작 가격이 3,300만원대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작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유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취재한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KGM 독자 개발이 아닌 비아디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능이야 실제로 나온 뒤에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선례가 하나 있잖아요. 지리차 싱유의 L이 베이스인 그랑 콜리오스도 잘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점 하나가 판매량에 영향을 줄 일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이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KGM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지금 있는 연구소 인력으로는 무리입니다. UI UX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워트레인을 개발할 여력이 있을 리 없고요. 그럼 일단 해야 할 게 뭐다? 연구 개발에 투입될 인재들을 영입해야겠죠. 이 인재들은 아무나 데려오면 된다? 안 되죠. 글로벌 제조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능한 개발자를 데려와야 하고요. 여기서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인재를 영입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다? 연구 개발이죠.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한다 쳐도 배터리 협력 업체도 찾아야 하고, 이 업체를 찾는다 해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토요타가 지금이 하이브리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97년에 세계 최초 양산형으로 등장한 풀 하이브리드 승용차인 프리우스가 시작이고, 이건 무려 2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게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착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해외 시장
시장 판매량이 한국 시장보다 많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도 아직 규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건 한국 시장 판매량 비중이 가장 클 거고, 여기서 적절한 수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KGM이 독자 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아디와 개발하면 이런 게 못해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비아디는 이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GM 모델과 한국 시장에 맞게 개량하는 수준이면 되는 겁니다. 이러니 개발비도 훨씬 적게 들고 시간도 그만큼 절약했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방금 살펴본 이유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KGM 입장에선 이걸 놓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객들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도 브랜드 신뢰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올라왔던 저희 영상들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꾸겠다 해놓고 연구소는 신경도 안 쓰는 수준이고요. 마케팅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만 죽어나가는 상황에 그렇다면 기본기라도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가? 이것도 애매합니다. 무쏘 EV는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 차가 무쏘인지도 모르겠고요. 가격도 이게 뭐지 싶습니다. 이런 부정적 방향이 1년 넘게 이어져 왔고, 이걸 어느 지점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농담이 아니라 회사 존폐 위기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심지어 무쏘 EV로 기대치가 확 꺾여 있는 와중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이렇게 나와준 거죠. KGM 내부적으로도 이 차의 가격이 확실히 파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가 직접 내보내는 자료인데도 예정도 아닌 예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예상 가격이 적혀있는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실상 이 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각오하고 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영상 댓글만 봐도 여론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와, 이제는 진짜 아닌가 보다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네, 이게 중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KGM 신차들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고 가장 논란이 덜했던 차이기도 합니다. 토레스 전기차, 액티언, 무쏘 EV, 이 차들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차, 살려야 하는 차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토레스라고 말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액티언이나 무쏘 EV는 토레스의 파생 모델이잖아요. 가지치기를 한다면 가지를 잘라내야지 뿌리를 뽑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 차 덕분에 무쏘 EV라는 기괴한 이름과 가격이 묻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무쏘 EV의 사전 예약이 최근에 시작됐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3월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시기가 거의 겹치는 거죠. 회사의 의도는 고객이나 저희 같은 제3자들이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엔 무쏘 EV보단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중요한 차라고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충분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무쏘 EV는 저희가 워낙 비판도 많이 했고 보시는 분들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티저 영상이 공개돼서 이거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티저 영상이 차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시절 무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직접 보니까 무쏘라는 이름을 왜 썼는지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아끼고 아꼈다가 차라리 F백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걸 무쏘로 부활시키든지, F백 픽업 트럭은 간결하게 무쏘 픽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거든요. 굳이 써야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직접 그 시절 무쏘와 붙여 놓으니까 그 취지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토레스 얼굴을 하고 무쏘를 브랜드라며 붙이고 심지어 모델명도 무쏘고, 그냥 소비자들이 보기엔 얼굴이나 상품성이나 크기는 토레스인데 가격만 무쏘인 거죠.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긴 하지만 표시 가격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 차와 관련된 영상은 아니니 다시 돌아와서 확실히 무쏘 EV보단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내세울 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굉장히 좁은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싸우는 것보단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당연히 잘 팔릴 확률도 많다는 거죠. 수요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리 다미를 하든 뭘 하든 여기가 훨씬 낫다는 거고요. 물론 토레스 하이브리드라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죠. 액티언까지만 해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파워트레인 문제, 이건 이제 가속 페달 반응이 이상할 정도로 느린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브랜드를 향한 불신 내지는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모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진짜 회생 불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문제, 이건 사실 거의 해결됐다고 봐야죠. 기존에 있던 파워트레인 문제는 가속 페달 반응이 느린 것도 그렇고 6단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뀌는 거면 파워트레인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간다 치고, 그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 단순히 불편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신뢰를 좌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개선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액티언도 보면 스티어링 휠에 버튼 추가하고 메뉴 디자인 조금 바꾼 게 전부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긴 했었나요? 회사 내 연구개발 인력 중 누군가에 의해 분리 버튼을 싹 없앴습니다. 이건 이미 벌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이 결과 내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믿기지도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니 고객들 입장에선 그렇게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어떻게 믿냐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걸 특히나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직을 걸고 해야 할 정도의 일이고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 인력들은 직무유기인 거란 거죠. 도대체 저희한테 전화해서 한 약속들은 무엇이며, 이건 사실상 저희가 아닌 소비자들과의 약속이었는데 연구소 인력들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분리 버튼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개선의 의지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분리 버튼은 그 다음이란 거죠. KRT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RT는 실내가 어떻게 나올 예정이라고 했나요? BMW와 비슷하게 넓은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동시에 물리 버튼이 부활할 예정이라고 했죠. KR10 출시가 무산됐다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에 이 실내를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신차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려달라, 기대해달라 이런 건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부터 물리 버튼이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 차를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나마 등 돌렸던 소비자 일부라도 다시 등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와중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와 근거도 충분하니 이런 개선 계획들만 잘 세워가도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KGM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빨아준다와 같은 저급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최근에 무쏘 EV 관련해서 다룬 걸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는 게 당연한 거지, 칭찬하면 빨아준다, 비판하면 깐다, 이렇게 저급한 표현까지 섞어가며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무쏘 EV는 논평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잘 나와준다면 그 자체로 좋게 논평해줄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라고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이런 역할을 바랄 거고 그래야 한다고 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